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죠? 제가 사실 오늘, 정말 겨울 코트를 입을까 하다가 정말 짧은 케이프를 입었더니 약간 후회가 됩니다. 코트 입어도 되는 날씨가 맞는 것 같고, 제가, 왜 이렇게 춥지? 11월인데 왜 이렇게 춥지? 했더니, 오늘 만난 친구가 원래 다음 주 수능이잖아요. 원래 추운 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가을이 너무 짧아서 현실 부정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우리 피부는 정말 위기 상태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맨날 위기라고 한다고 하세요. 봄에는 봄대로 뭐 자외선 건조 어쩌고 하고, 겨울에는 또 자외선의 강도와 함께 높은 온습도 때문에 피부가 노화된다고 하고, 또 가을철에는 환절기 때문에 노화가 된다, 건조해진다 하고, 또 겨울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 그 계절마다 노화의 요인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피부를 관리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젊고 건강하고 생기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거죠. 젊고 건강하고 생기 있는 피부를 유지한다. 즉 동안 피부를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피부 관리, 스킨케어의 목적은 결과적으로는 안티에이징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티에이징이라는 건 노화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젊고 건강했을 때의 피부를 최대한 오래도록 지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킨케어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계절마다 이와 같이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맞게 사실 안티에이징은 그냥 평생 하는 거다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겨울철에는 일단 기온이 급격히 하락하죠. 기본적으로 우리 피부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에 취약하고 손상이 되기 쉽게 된다는 거죠. 온도의 변화, 즉 기온의 변화, 습도의 변화, 자외선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은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러면 우리가 스킨케어의 목적은, 피부 관리의 목적은 결국은 안티에이징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증상, 어떤 현상을 막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인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화의 징후들은 딱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름이죠. 잔주름이든 미세주름이든 깊은 주름이든, 주름이 노화를 대표하는 어떤 현상,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탄력의 감소. 탄력의 감소는 이 피부 자체에 진피층의 콜라겐, 탄력 물질이 감소하게 되면서 얼굴이 처지는, 말 그대로 처지고 늘어지는 현상을 의미하게 되고요. 또 거친 피부결, 젊은 피부에서는 매끈하고 부드러웠던 피부결이 거칠거칠해지는 이 피부결의 변화, 또 안색의 변화도 들 수 있겠죠. 기미, 잡티와 같은 색소 질환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안색 자체가 칙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리가 10대 후반, 20대 초반, 또 20대 중반, 중후반까지도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얼굴도 굉장히 화사한 안색을 보일 수 있는 반면에, 대략 30대 이후가 되면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을 때 얼굴색과 했을 때 얼굴색이 굉장히 깜짝 놀라서 나름 내추럴하게 메이크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요렇게 지우는 순간 깜짝 놀라는, 매일매일 놀라는 그런 현상들을 겪게 되는 거죠. 노화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부 노화, 몇 살부터 시작되는지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리고 다녀서 다들 아마 아실 거고, 오늘 선물도 없어서 그냥 가볍게. 자, 몇 살부터 시작될까요? 아직 여기는 잘 모르시나 봐요. 10대 후반입니다. 10대 후반입니다. 왜 10대 후반이냐? 모든 만물의 이치는 거의 저는 유사하다고 보는데요. 말하자면 어떤 생명의 어떤 원리인 것 같아요. 성장이 멈추는 순간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성장이 멈추는 순간 노화가 되는 거죠.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과일이 가장 맛있게 정점을 이뤄서 빨갛게 맛있게 익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맛이 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꽃도 마찬가지죠. 가장 예쁘게 장미꽃이 만개했어요. 그 다음에 시들죠. 사람, 동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이 딱 멈추는 그때부터는 쇠퇴의 길, 노화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10대 후반, 17세, 18세 좀 더 빠를 수도 있겠죠? 10대 후반부터 노화가 시작이 되지만 우리가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에 노화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노화의 현상이
가시화되는 것, 즉 노화는 시작됐지만 눈에 띄게 되고 체감하게 되는 게 25세 정도, 20대 중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20대 중반이라고 알고 계신데 이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대 후반부터 실제로 시작은 되지만 나타나는 게 20대 중반이다. 그래서 사실 이론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이상적으로 건강하고 젊은 피부, 안티에이징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10대 후반부터 피부 관리를 잘 하는 게 사실은 앞으로 살아갈 수십 년의 평생에 굉장히 밑거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20대 중반부터는 해야겠죠. 노화가 가시화되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화가 언제부터 시작돼서 가시화되는 시점이 명백할진데 우리가 굳이 그 노화의 징후들을 주름과 모공과 잡티와 이런 걸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안티에이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몰랐으면 모를까, 알았다면 이게 닥쳐올 일을 알면서 예를 들면은 뭐 집에 도둑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물쇠를 고치지 않겠어요? 그런 식의 접근도 저는 굉장히 프로액티브한 적극적인 접근이고 현명한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대 중반에 이 노화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이제 중년 이후에 들어서서 보기에는 굉장히 귀엽습니다. 첫 번째는 모공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눈에 띄지 않던 모공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고민을 하죠. 어디 보이죠? 요 코 옆에 유분기 많은 부분에 모공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모공은 왜 눈에 띄기 시작하냐? 아기들은 모공이 안 보이죠. 없을까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왜냐?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탄력이 있어서 완전 꽉 조여져 있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 20대 중반쯤 되면 탄력이 아직 좋지만 10대 후반보다는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모공이 살짝 벌어지면서 본인의 눈에만 보이는 모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들한테는 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 나 모공 고민을 하는데 언니들이 보거나 엄마가 보기에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20대 중후반에 모공 고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름이 20대 중후반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눈에 잘 안 보이는 미세주름. 어디서부터? 얇은 부위부터. 그래서 피지선이 발달하지 않고 얇은 이 입 주변이나 눈가 같은데 얇기 때문에 아주 얇게 미세하게 잘 접히는 주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마. 다른 부위에 비해서 이마가 얇죠. 이마 주름이 생기게 되고요. 이어서 이제 탄력까지 떨어지면 깊은 주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피부가 처지는 거, 탄력 저하죠. 탄력 저하는 결국 진피층이 우리 피부의 90%의 두께를 차지하고 또 진피층 자체에서도 탄력 물질인 콜라겐, 단백질이죠. 사슬아미노산, 단백질, 콜라겐이 90%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 콜라겐이 25세부터 1%씩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는 아니죠. 20대부터 감소하다가 30대 중반에 더 감소하다가 특히 임신 출산 겪으면서 감소하고 50대, 40대 후반 50대에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 저하에 의해서 피부 탄력이 쭉 떨어지면서 윤곽이 무너지는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윤곽이 무너진다. 무슨 뜻일까요? 사실 우리 피부는 어디서부터 탄력이 저하되냐? 두피부터 탄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원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리를 이해해야지 어떤 정확한 그 현상에 맞는 솔루션,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고 또 그 원리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 납득이 돼야지 훨씬 행동으로 옮기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원리라는 거는 왜 두피부터 처지냐? 두피는 발생학적으로 즉 엄마 뱃속에서 이 태아 상태에서 피부가 짠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서서히 생겨서 다 완성이 장기처럼 마찬가지로 완성이 돼서 태어나잖아요. 그 시작점, 태아 상태에서 피부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정수리, 여기 정수리예요. 두피. 그래서 두피는 발생학적으로 피부의 시작점, 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피부터 이렇게 처지는 거죠. 두피가 처지고 두피 탄력이 떨어지면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힘이 약해지겠죠. 탄력이 떨어졌으니까. 탄력이 쫀쫀하면 꽉 잡고 있는데 느슨해지니까 머리카락도 더 잘 빠지는 탈모로 이어지게 되고, 자, 또 두피는 이 얼굴을 잡고 있는 틀입니다. 이렇게 딱 잡고 있어요. 이 틀이 느슨해지면서 얼굴도 처지죠. 그리고 얼굴 피부 자체의 탄력도 떨어지게 되면서 두피부터 이마부터 쭉 처지게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이목구비의 변화라는 게 있죠. 탄력 저하 이목구비가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목구비 관련이 있습니다. 탄력이 처지면 어떻게 되죠? 일단 이마 탄력이 처지면서 눈썹이 내려오면서 눈이 작아지겠죠. 네, 눈이 작아져요. 그 다음에
굉장히 약간 그 차도녀 같은 이미지로 약간 고양이상으로 착 이렇게 생겼던 눈이었는데 점점 인상이 좋아진다는 말을 듣습니다. 어렸을 때는 인상이 너무 차가워 보인다, 뭐 도도해 보인다, 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30대 중반 이후, 40대 이후가 되면서부터는 참 인상이 좋으시다. 네, 저는 40대, 50대가 될 뻔 했는데, 글로벌 나이, 윤석열 나이로 전환이 되면서, 저 2년째 49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 뉴트리라이터 아티스트리 덕분입니다.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잊어버렸잖아요. 40대 탄력이, 이목구비의 변화. 그래서 제 얘기였죠. 제가 원래 고양이상의 눈이었는데, 강아지상이 된 거예요. 여기 내려온 거예요. 처진 거죠. 눈꼬리가 싹 내려오면서 옛날에는 그렇게 인상이 차갑다, 도도해 보인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참 인상이 좋다, 부드럽다, 순해 보인다, 착해 보인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상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지만 그런 변화, 이목구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아래도 처지죠. 눈 밑에도 처지다 보면은 팔자주름 왜 생겨요? 볼이 탄력이 떨어지면서 요렇게 접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냥 언뜻 아무 생각 없이 접근을 하게 되면 여기 필러 맞으러 가게 돼요. 여기가 패였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필러 맞으면 큰일 나요. 왜냐면 여기가 무거워서 처진 건데 필러를 넣으면 이 밑으로 더 처지는 불독 같은 심술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이 일이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 시술은 원리에는 어긋나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려줘야 되는데 탄력을 쫀쫀하게 채워줘야 되는데 여기 더 무거운 걸 넣어서 잠깐 채워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처지는 그래서 오히려 이 마리오네트라든지 이런 게 더 심해지는 그런 현상으로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목구비가 이렇게 변했어요. 입술도 얇아지죠. 그러니까 이목구비 변했죠. 그런데 이렇게 쭉 처진 두피서부터 쭉쭉쭉쭉쭉 내려온 이 피부들이 어디 가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어디 안 가요. 안 가고 여기 턱 라인에 다 붙어요. 갔으면 차라리 낫죠. 근데 안 가고 여기 다 붙으면서 여기 있어야 될 볼륨은 하나도 없어지고 있어야 될 때 어디죠? 이마 여기 가슴은 나중에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 네. 그것까지 얘기하면 좀 슬퍼지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마 그리고 여기 볼 아래 여기 볼 중앙 그리고 약간 입술 볼륨 이런 것들이 다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 빠지게 되면서 얼굴은 점점 평평해지는 좀 납작 평평해지는 평면의 형태를 띠면서 요 윤곽으로는 붙으면서 그냥 쉽게 말하면 넙대대한 얼굴이 되어간다. 그래서 윤곽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뼈도 벌어져요. 그래서 두개골도 살짝 벌어지고 갈비뼈도 벌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 자체의 이 윤곽이 변화하는 거는 뼈도 벌어지고 근육도 느슨해지고 또 탄력도 떨어지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박진희 차장님이 제 사수세요. 제가 2008년에 입사를 했는데 저희 사수고 지금도 너무 친한 저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울메이트이자 저의 멘토이신 언니이신데 우리 박진희 차장님이 최근에 저한테 네 얼굴이 되게 작지 않았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었죠. 정말 작았었어요. 정말 조망만 했었는데 그게 얼굴이 살짝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나 얼굴이 작았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실제 사실이에요. 커지는 게 의학적으로도 증명됐어요. 그래서 탄력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피부톤의 변화는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의 저하와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혈액순환이라는 것은 우리 피부 건강 또 신체 건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 혈액이 순환하면서 피부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 또 제품의 유효 성분 이런 것들을 공급하게 되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고 또 이 영양분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가 굶주려 가고 거기다가 이 쓰레기통에서 쓰레기 비워야 되잖아요. 노폐물 배출하는 게 림프순환인데 노폐물은 계속 쌓이고 배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안색이 칙칙하게 누렇게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고양이상이 강아지상 되는 것처럼 젊을 때 쿨톤이었던 분들이 웜톤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퍼스널 컬러 변해요. 그래서 저도 30대 한 중반까지는 여름 쿨톤이었어요.
그런데 40대에 다시 해보니까 봄 웜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원래 여름 쿨이었기 때문에 여름 쿨 컬러가 영 안 어울리진 않지만 약간의 더 뭐 코랄이나 이런 약간 웜한 그런 톤이 더 잘 어울리게 되는데 그거를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난 쿨이야. 난 죽어도 쿨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쿨톤만 고집하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내가 약간 노란기가 생겼구나 하면서 메이크업이라든지 의상으로 좀 그걸 노란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현실 부정이 제일 안 좋아요. 저 나의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완하고 강점을 살리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색소 침착 역시 노화 현상입니다. 자, 색소 침착의 원인이 뭐죠? 약해진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이 올라오죠. 피부가 노화된다는 거는 피부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과민성 피부가 됩니다. 광과민성 피부라는 거는 자외선에 예전에는 예를 들면은 선크림 이렇게 대충 바르고 막 몇 시간씩 나가 있어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약간 빨갛게 됐다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40대 중반 이후에 선크림 그때 바르던 만큼만 바르고 30분만 나가 있어도 기미가 확 올라옵니다. 그거는 선크림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만큼 내 피부가 자외선에 취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외선 차단은 훨씬 더 꼼꼼하게 해줘야 되고 자외선에만 기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취약한 피부가 되기 때문에 마찰 자극. 세안할 때 좀 빡빡 씻는다든지 아니면 메이크업을 할 때 뭔가 좀 막 문질렀다든지 얼굴을 만지는 버릇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도 색소 침착, 색소 질환이 악화되거나 발생을 매우 할 수 있어요. 특히 기미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기미 부위는 정말 살살 만지셔야 돼요. 세안할 때도 제품 바를 때도. 마찰 자극, 요런 마찰 자극에 얼굴에 뭐 바르려면 세안하려면 이게 마찰이 되잖아요. 그 마찰 자극에 굉장히 취약한 게 바로 기미.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이 막 기미가 진해지거나 나 정말 제품 관리 열심히 하고 있고 비타민이라든지 오메가 뭐 카로틴 이런 것도 잘 먹고 있는데도 기미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건 그런 생활 습관도 한번 점검을 꼭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급격한 스트레스에 김이 또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색소 질환이 더 잘 발생하고 악화되는 것 역시 이 노화의 현상이다. 그리고 피부결. 결국 좋은 피부결이라는 것은 좋은 피부라는 것은 피부결이 좋아야 좋아 보이죠. 우리가 뭐 고현정 피부, 무슨 피부 하잖아요. 결국 어떤 피부예요? 매끈하고 촉촉하고 탱글한 이런 피부죠. 그래서 그런 피부를 유지하려면 피부 장벽이나 턴오버, 주기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피부 장벽이라는 것은 외부 우리 피부, 신체 기관으로서의 피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외부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 자체와 또 체내를 보호하고 또 안에 있는 수분, 인체의 수분, 또 피부의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잠궈주는 보호막, 장벽의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 틈이 생기게 되면 수분이 막 증발하고 수분이 증발하다 보니까 거칠어지고 막 각질이 일어나고 그런 피부결이 거칠어지게 되고요. 또 각화주기 턴오버 주기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피부에는 4만 개, 얼굴 피부에 4만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4만 개의 세포가 28일을 주기로 가장 건강한 어린 나이대에서는 28일을 주기로 탈락이 되고 어린 세포 올라오고 다시 생성된 세포 올라오고 노화된 세포 탈락되고 어린 세포가 다시 올라오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주기가 바로 28일 턴오버 주기라고 하는데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40대, 50대 이후가 되면 40일 이후로까지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포가 만들어졌는데 위에서 탈락이 안 돼가지고 못 올라와요. 밑에 막혀 있어요. 정체돼 있고 위에 있는 이미 떨어져 나갔어야 되는 노화된 각질 세포가 켜켜이 쌓이면서 순환도 안 되고 피부 표면도 거칠고 안색도 칙칙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20대 또는 30대 초반보다는 40대 이후에 45세 이후에 랩스 같은 좀 적극적인 그 각화주기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노화는 과연 어떤 개념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우리 조금씩 노화 현상을 느끼시나요? 하루하루 조금씩 노화가 되나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노화를 느끼게 되나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화는 계단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신체의 에너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뭐 어제 오늘 조금씩 이렇게 뭐 뭔가 신체적인 기능이 쇠퇴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피부 노화 역시 계단식으로 굉장히 괜찮게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폭삭 늙는 시점
또 이렇게 쭉 가다가 훅 가는 시점. 이렇게 오는 게 바로 노화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후반에 시작돼서 25세에 나타나는 것처럼 쭉쭉쭉쭉 쌓이다가 발현이 안 되다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노화예요. 그래서 WHO에서는 세계보건기구죠. WHO에서는 2018년 6월에 질병 코드를 노화에 부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2022년에서 제외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질병 코드를 노화에 부여했다는 것은 사실 안티에이징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질병이란 어떤 거죠? 질병은 우리가 예방할 수 있죠. 생활습관,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고 또 치료도 할 수 있는 게 질병이라고 합니다. 노화도 역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라는 거죠. 노화라는 것 자체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냥 겪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노화의 질병 코드를 부여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노화가 계단식으로 나타난다. 노화의 피크, 변곡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성의 경우 남성도 비슷합니다. 20대 중반, 30대 중반, 50대 초중반을 그 노화의 피크, 즉 말하자면 폭삭 늙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대 중반에는 노화가 지금과 이제 시작돼요. 모공이 보이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몰라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관리를 한 20대와는 다른 30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대 중반 노화의 징후가 시작될 때 정신을 차리고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0대 중반 우리 글로벌하게 연구 결과에 의해서 34세, 만 34세가 평균적인 임신 출산의 연령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30대 때만 해도 34세, 35세면 노산이라고 그때 막 친구들 보면은 막 검사도 해야 되고 막 이런다고 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4세가 그냥 평균 임신 출산 연령이에요. 그런데 임신 출산에 의해서 신체가 많이 변하게 되고 육체적인 변화, 호르몬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 엄청 변하죠. 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주변에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뭐 잠도 못 자고 뭐 밥도 서서 먹어야 되고 뭐 한순간도 뭐 마음이 편치 않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변화죠. 좋은 변화인데 그만큼 라이프 스타일, 나의 생활이 완전히 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는 타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부 이런 신체적 기능의 변화와 또 생활의 변화에 의해서 탄력의 급격한 저하 그리고 피부의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50대 초중반, 40대 후반부터 50대 초중반이 될 수 있겠는데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때 호르몬의 변화를 크게 겪게 되죠. 바로 갱년기를 겪게 되면서 이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피부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특히 탄력, 콜라겐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약간 좋은 거는 기미는 옅어진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기미 잡티는 옅어지는 시기, 그리고 탄력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20대, 노화의 징후가 시작되는 20대에는 일단 클렌징이 중요해요. 엔자임 파우더는 제가 모든 피부에 권해드리는 거라서 여기에 매일 사용하셔도 좋고 일주일에 한두 번도 좋다라는 이 저자극 데일리 각질 케어 제품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 20대 때 내 피부에 맞는 클렌징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약산성, 그리고 내 피부가 어떤 지성 피부인지 건성 피부인지 탄력이 부족한지 이런 등등에 따라서 아티스트들의 굉장히 다양한 피부 타입별 클렌징 제품들이 있죠. 그런 클렌징 제품 잘 선택하는 거. 왜냐하면 클렌징은 피부 관리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분, 보습과 더불어 피부 장벽은 튼튼할 때부터 지키는 게 좋아요. 피부 장벽 크림이죠. 프로틴 아키텍처 크림으로 이 피부 장벽 강화와 더불어서 보습, 깊은 보습, 피부 10층 보습, 탄력, 진정, 항산화 기능까지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은 사실 20대 때부터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한 3, 4세 때부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외선이라는 것은 1군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온 가족 다, 아기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중요한데 특히 피부 미용적 측면에서도 이 자외선은 잡티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색소를 유발할 뿐만이 아니라 진피층의 탄력 물질인 콜라겐을 파괴해서 주름과 탄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꼭 중요한 게 또 자외선 차단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20대 때 이렇게 하다가 이제 30대가 되면은 항산화가 중요해요. 그럼 30대 때 항산화가 중요하면 요거 계속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왜 이게 소극적이시네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그 위에 플러스로 하는 거예요.
왜겠어요? 20대 때 고민이 30대 때 20대 때 만약에 요만한 모공 고민을 했어요. 30대 때 요런 모공 고민은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모공이 개선됐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대 때 했던 루틴 다 하면서 거기에 30대를 위한 루틴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 피부는 더 적극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분이 아주 간혹 계세요. 리더님 중에는 잘 안 계시고 제 친구들 중에서 간혹 있어요. 아,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해? 저한테 그래요. 무슨 말이야? 죽을 때까지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노화가 진행이 계속되지 어떤 우리가 제품을 통해서 개선이 되어서 거기서 안 하면 거기서 다시 이렇게 노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면 돼 라고 말하면 굉장히 심란한 표정을 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죠. 너의 늙은 얼굴이 괜찮다면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다들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거 아니면 그냥 노화를 받아들이거나 두 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품을 전달하실 때도 저는 친구니까 좀 세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런 화법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효과적인 설득의 화법, 세일즈 설득의 화법이 궁금증을 자극하는 것과 동시에 공포심, 경각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너 큰일 나. 이런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어떤 위급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사람의 행동을 바로 촉발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포,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근거 없는 공포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듦으로써 그분들의 어떤, 소비자들의 피부라든지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화법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친구한테 말한 거니까 그럼 늙은 얼굴을 받아들이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소비자한테 그렇게는 얘기하면 안 되겠죠. 좀 약간 돌려서 좋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 40대 피부에는 비타민C 플러스 히알루론산 트리플 액션. 정말 항산화의 결정체죠. 항산화 트리플 비타민 또 트리플 히알루론산 30대부터 꼭 사용해 주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리뉴잉 리액티베이션 아이크림. 20대 때도 아이크림 써야 됩니다. 10대 후반부터 쓰면 더 좋아요. 그런데 30대부터는 조금 더 고기능성의 좀 더 리치한 아이크림을 사용해 주실 것을 추천드리고 50대는 뭐니 해도 탄력, 윤곽입니다. 콜라겐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얼굴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품. 탄력 윤곽 케어라고 하고요. 안티 링클 퍼밍 시럽 레티놀 제품이죠. 레티놀은 신이 내린 기적의 안티에이징 성분이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이 밝혀낸 가장 효과적인 안티에이징 성분인데 이 레티놀을 꺼리시는 분들은 부작용 때문이에요. 피부가 예민해지는 거, 허옇게 일어나는 거. 그런데 알고 계신 것처럼 아티스트리의 안티 링클 퍼밍 시럽 레티놀 제품은 그와 같은 부작용을 중화할 수 있는 독점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 우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 기적의 안티에이징 성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내용이 길고 방대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건 대학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우리 제품에만 적용된 타겟팅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 레티놀의 부작용을 중화하는, 완화하는, 없앨 수 있는 그런 특허를 받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레티놀 나 부작용 때문에 못 써 하셨던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퍼밍 울트라 리프팅 크림은 저의 또 최애 크림이기도 한데 탄력을 촉진하는 탄력 강화, 탄력에 특화된 제품이에요. 탄력을 촉진하고 피부 장벽 강화하고 또 뉴트리아이트의 항산화 영양소 그리고 특화된 탄력 펩타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노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계절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겨울철에 피부 변화를 안 느끼는 사람은 정말 둔한 사람이죠. 느낄 수밖에 없어. 일단 손이 시리다 정도라도 느끼게 되고 얼굴에 찬바람이 분다라고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건조해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99%가 피부 변화를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겨울철 피부의 손상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건조예요. 건조주의보. 습도가 20%, 3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피부의 수분이 마구마구 증발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건조하게 되면 굉장히 피부에는
부담이 가게 되겠죠. 추위와 건조, 낮은 기온과 건조. 그런데 실내로 들어오면 또 엄청 과도한 난방을 하죠.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죠. 자, 피부는 변화를 싫어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온도의 급격한 차이, 밖에 나가면 추워 죽겠고 안에 들어오면 더워 죽겠고, 이것도 여름도 마찬가지. 밖에 나가면 덥고 안에 들어오면 춥고, 이러한 실내 온도차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의 손상, 노화가 촉발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피부의 건조와 각질이 허옇게 일어나고, 예민해지니까 불편하니까 홍조 일어나게 되고요. 피부 장벽에 틈이 생기면서 수분은 날아가고 유해 성분, 유해 물질 같은 것들이 침투하게 되면서 트러블을 일으키고 더 예민하게 홍조 일어나고, 수분 증발하니까 피부 건조 각질이 더 심해지고, 이렇게 악순환을 이루게 되는 게 겨울철에 방치된 피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폭삭 늙고 싶지 않다면, 나의 늙은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꼭 지켜야 될 생활습관, 사계절 내내 지켜야 돼요. 건강한 안티에이징은 결국 건강한 생활 습관이에요. 우리 건강한 신체도 마찬가지죠. 피부도 신체 기관이기 때문에 결국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생활 습관일까요? 뭐 굉장히 간단하죠. 숙면을 취하는 거,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그리고 꾸준히 운동하는 거, 우리 좋은 물 마시는 거, 굿모닝 하는 거, 프로틴 섭취하는 거,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중요하니까 우리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 섭취하는 거 등등이 있겠고, 그 중심에는 우리 피부도 신체 기관이기 때문에 피부 자체가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먹어서 섭취하는 영양분도 중요하지만 뉴트리라이트로 섭취하는 영양소 가장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피부에 좋은 뉴트리션, 식물 영양소, 피부가 원하는, 피부가 스스로 좋아질 수 있는 힘,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뉴트리션, 영양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티스트리는 바로 뉴트리라이트의 식물 영양소를 피부 영양소의 힘으로 가져온 것이 바로 아티스트리죠. 그래서 아티스트리는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티스트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선택할 수밖에 없고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2008년에 입사를 했는데 2006년부터 외부 강사로 일을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던 때였는데, 이제 외부 강사로 아티스트리 강의, 그때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아티스트리 강의를 하다가 이제 지금 신은자 이제 사장님 되셨죠. 그때 부장님이셨어요. 신은자 부장님이랑 인터뷰를 해서 제가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박진희 사장님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됐었죠. 근데 2006년부터 제가 아티스트리 제품을 사용을 한 거죠. 2006년이면 거의 20년 됐죠. 한 18년, 19년 됐는데, 제가 그때 또 아티스트리를 사용하게 되면서 아티스트리만 쓴 게 아니에요. 저는 원래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뉴트리라이트에 대해서도 뭐 제가 공부까지 한 건 아니고 저한테 필요한 거 많이 물어보고, 뉴트리라이트 강사분한테 많이 물어보고, 제가 섭취할 수 있는 것들, 하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2006년에는 뭐 뉴트리라이트 제품은 제가 뭐 구매를 할 수가 없었고, 2008년에 입사를 하면서부터 이제 이 뉴트리라이트 제품들도 제가 굉장히 열심히, 뉴트리라이트 강사보다 더 열심히 꼬박꼬박 챙겨 먹게 된, 제가 사실 우리 사내의 뉴트리라이트 전도사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저처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계속 그렇게 챙겨 먹고, 이렇게 챙겨 먹으니까 저는 굉장히 체력도 좋고, 여러 가지에 대해 장점들을 주변에서 보시면서, 나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 부서 점심 먹거나 하면 다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다 먹고 있어요. 근데 마이팩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지퍼백에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만큼 중요한데, 물 한번 마실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차별화된 성분입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from seed to 이제 스킨이에요. 씨앗부터 완제품을 넘어서 내 피부에 딱 닿는 그 순간까지, 소비자의 피부에 닿는 순간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가장 최적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테스트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씨앗이 아니라 토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토양부터. 이렇게 토양부터 관리하고 있는 브랜드는 없어요. 칼린보그 박사님이 어떤 식물을 심느냐보다 어떤 토양에 자라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만큼 토양까지도 관리하고 있는, 거기에서 과학자가 씨앗을 선별해서 심고 재배하고 수확해서 제품의 포뮬라에 함유하게 되는 그런 제품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어떤 예를 들어서 화이트 치아시드, 아세로라 체리, 석류 다른 브랜드들에도 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식물 성분과는 너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60년이 넘는 우리 58년에 생겨난 브랜드죠. 60년이 넘는 피부 연구의 헤리티지가 쌓여서 그 임상과 헤리티지가 쌓인 혁신적인 테크놀로지 그와 이와 같은 차별화된 성분과 혁신적인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하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로 입증된 압도적인 효능의 제품들 이 세 가지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티스트리 제품 브랜드에 대한 짧은 영상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아티스트리 제품은 그 씨앗부터 또 그 과정, 제품이 만들어지는 공정, 이 모든 과정을 이력 관리, 추적 관리를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제품, 가장 효과적인 제품으로 탄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식물 영양소, 뉴트라이트의 식물 영양소는 아티스트리 피부 과학의 씨앗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램보그 화이트 치아시드죠. 치아시드 종류 엄청 많아요. 멕시코 사람들의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는 치아시드. 쌀의 종류가 많듯이 품종이 많겠죠. 그 치아시드를 9년 동안 9만 번 이상 테스트를 함으로써 가장 우리 피부에 유용한 유익한 품종을 선정해서 램보그라는 이름을 붙인 독자적인 특허받은 원료로서 오직 아티스트리 제품에서만 또 뉴트라이트 제품에서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부 측면에 있어서 램보그 화이트 치아시드의 효능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부 장벽 강화예요. 지질의 구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 강화를 함으로써 보습의 효과, 그리고 우리 피부도 마이크로바이옴의 군집, 생태계죠.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를 더욱더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역할, 그리고 항산화, 산화 과정,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항산화 효과, 안티에이징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또 광노화, 즉 UVA 자외선으로부터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광노화로부터의 보호, 즉 탄력의 개선, 그리고 브라이트닝, 피부가 화사하게 안색이 밝혀지는 브라이트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이트 치아시드와 피부 장벽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지질의 구성 성분이에요. 지질은 뭐냐면 여기 노란 부분이 지질이고 핑크색 부분이 세포예요. 피부 세포. 그래서 이 피부 장벽은 이렇게 피부 세포가 벽돌이라면 노란색 사이사이를 메우고 있는 노란색 지질, 세포간 지질은 시멘트예요. 벽돌 시멘트 이렇게 쌓아진 벽과도 같은데 피부 장벽에 틈이 생긴다는 것은 피부 세포 자체가 손상되는 것보다 이 지질 부분이 비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벽이 있는데 그 벽돌 자체가 막 마모되는 것보다 시멘트가 이렇게 점점 더 손상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노화에 의해서 지질 성분이 감소하면서 그 시멘트 부분, 틈새 부분이 벌어지는 게 피부 장벽에 틈이 생기고 무너지는 것인데 이 램보그 화이트 치아시드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가 풍부합니다. 즉 필수 지방산이죠. 지질의 구성 성분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점점 비어가면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건조해지는 건데 이 오메가3와 오메가6 필수 지방산을 다시 채워줌으로써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강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세로라 체리. 제가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성분이자 스토리이죠. 이 아세로라 체리 농장, 세계 최대의 자연 친화적인 아세로라 체리 농장을 아메이는 브라질 우바자라에 보유하고 있죠. 65종의 체리 나무 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배 환경을 고려해서 5종씩
5종씩 재배를 하고 있고요. 자, 너무 다 알고 계신 이 초록색일 때 수확하는 이유. 이때 설익었어요. 설익어서 항산화 농도, 식물 영양소 농도 가장 높죠. 얘도 냅두면 빨간색 맛있는 체리가 돼요. 체리는 맛있게 먹으려면 검붉게 익었을 때가 가장 맛있죠? 얘도 그렇게 검붉은 체리가 되겠지만 우리는 얘를 먹으려는 게 아니라 피부에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신체에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초록색 설 익었을 때 항산화 농도는 우리가 보통 비타민C 하면 떠올리는 오렌지의 50배 정도에 달합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도 새벽 3, 4시 에 수확을 했을 때 이 식물 영양소의 최적 시기예요. 뭐 낮에 아침에 이럴 때보다. 근데 이렇게 수확 시간까지도 테스트를 해가지고 적용하는 새벽 3, 4시를 알아내지도 않을 거예요. 다른 브랜드들에서는. 다른 브랜드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와 같이 설 익었을 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루 중에도 이 시간대에 수확을 해야지 식물 영양소 농도 가장 높다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굳이 새벽 3, 4시에 얘를 수확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창고에 넣어놓고 이제 자자하고 다음날 운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뭐하러 새벽 3, 4시에 이걸 따겠어요. 그래서 1차 가공시설이 이 농장 내에 바로 있어요. 후숙에 의해서, 운반이나 보관을 통한 후숙에 의해서 식물의 영양소가 손상되는 것,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친 것이 바로 아티스트리 제품의 성분들. 체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죠. 아세로라 체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이 식물 성분들은 이와 같은 굉장히 말하자면 극진한 대접을 받은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다른 어떤 일반적인 아세로라 체리와는 다른 영양학적 가치를 지니게 되고 그와 같은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피부에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램보고 화이트 치아씨드와 이 아세로라 체리 이외에도 41가지의 피부 영양소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크놀로지적인 성분도 빼놓을 수 없겠죠. 자, 이 팔미토일 헥사 펩타이드는 이름을 절대 기억하지 마세요. 이거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그냥 나 뷰티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얘는 그냥 탄력 펩타이드예요. 탄력 단백질. 탄력을 올려주는, 촉진해주는 이 펩타이드인데, 그냥 원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시그널을 주는데, 내 피부에 탄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촉진하는 신호를 보내서 피부를 탄탄하게,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탄력 신호 펩타이드가 팔미토일 헥사 펩타이드인데, 이 펩타이드는 안티링클 퍼밍 시럼과 그리고 퍼밍 울트라 리프팅 크림, 탄력 강화 제품의 핵심 성분으로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리포좀 테크놀로지, 이거는 정말 제가 입사하기도 전부터 아티스트리에서는 그냥 너무 기초적인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셀링도 안 했어요. 자랑도 안 했어요. 왜냐면 너 당연한 거 아니야? 다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마치 전교 1등 하는 애가 막 약간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런 너무 아티스트리에서는 자체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리포점 테크놀로지는 셀링조차 하지 않고 자랑조차 하지 않고 그냥 기본 테크놀로지야. 그래서 우리는 클렌저에도 리포점 테크놀로지 다 들어있어 할 정도의 수준의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아티스트리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브랜드에서 리포점 테크놀로지 이런 거 할 때 저희는 깜짝 놀랐죠. 다 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리포점 테크놀로지인데 리포점 테크놀로지는 간단하게 막이 이중으로 되죠. 이중 인지질 막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세포막이랑 비슷한 막 안에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 안에 전달하고자 하는 유효 성분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피부 속에 들어갔을 때 안정적으로 들어가면서 이 세포들이랑 유사한 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부 반응 없이 그냥 얘 원래 내 피부에 있는 애구나, 인체에 있는 애구나 하면서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바로 리포점 테크놀로지, 클렌징 폼에도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에이징을 위한 핵심적인 라인은 바로 리뉴잉 라인과 퍼밍 라인이죠. 토탈 안티에이징 라인이 리뉴잉, 그리고 탄력 강화, 퍼밍 라인이 있는데요. 이 안티에이징을 위한 테크놀로지는 기본적으로 파이토포스 피부 영양소는 아티스트리 전 제품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리노베이팅 컴플렉스, 스킨 뉴트리션의 독점적인 안티에이징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시건 대학과 공동 연구로 개발된 리노베이팅 컴플렉스는 뉴트리라이트의 시금치, 스피니치와 티올리브 플라워, 투메릭은 강황이에요. 이 세 가지를 복합체로 사용했을 때 피부 노화를 자극하는 요인들을 현저하게 감소시켜서 어려 보이는 피부로 600%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리뉴잉 포밍 클렌저.
정말 제대로 안티에이징 하고 싶다 하면 전 라인을 안티에이징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리뉴잉 포밍 클렌저는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요. 아미노산,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또 자연유래 오일들의 깊은 영양감을 이 세정과 동시에 뛰어난 세정력과 함께 이 보습과 당김 없는 탄력감까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리뉴잉 포밍 클렌저는 적극적으로 안티에이징을 하고 싶으실 때 클렌징 단계부터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토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리치하죠. 에센스 토너라고도 하죠. 단백질 토너죠. 귀리 단백질이 피부결을 정돈해주면서 락토바실러스, 피부도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락토바실러스 발효물이 피부를 균형 있게 만들어주고요. 보습과 윤기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에멀전 쓸까 말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에멀전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딱히 기능이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냐? 기본적으로 피부에는 차곡차곡 들어가는 게 좋아요. 굉장히 묽은 거, 약간 물 같은 토너, 그 다음에 에센스, 그 다음에 에멀전, 그 다음에 크림. 이렇게 점도가 점점 높아지죠. 이렇게 들어갔을 때 더 잘 흡수 침투가 되고 각각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멀전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두 번 강력한 항산화 제일, 비타민 E 성분, 그리고 스쿠알란도 아티스트리의 대표적인 성분들 중에 하나인데 이 차세대 보습 성분인 이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상어간유 아니고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스쿠알란 성분이 보습과 윤기를 더해주고 스쿠알란도 우리 피부에 원래 있지만 감소하게 되는 성분입니다. 자, 그리고 리뉴잉 리액티베이션 크림, 오늘의 좀 핵심적인 제품이기도 하죠. 겨울철에 특히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겨울에 이 꽁꽁 얼어붙은 땅 밑에서도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는 뿌리, 식물의 뿌리, 맹문동 강황 뿌리에 강력한 항산화력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15분 후에 피부주름 8.6%, 피부빛 59% 개선, 그리고 보습과 진정 효과까지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번에 리뉴잉 리액티베이션 크림 영상이 출시가 돼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새로운 피부가 깨어나는 시간. 피부 자생력을 끌어올리는 화이트 치아시드와 겨울에도 지지 않는 맹문동 뿌리의 강력한 에너지. 리노베이팅 컴플렉스가 어려 보이는 피부 컨디션으로 더욱 탄탄하게, 더욱 견고하게, 더욱 화사하게. Renewing your moment. 아티스트리. 네, 이렇게 리뉴잉 제품, 리뉴잉 리액티베이션 크림 제품은 이와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텍스처도 굉장히 산뜻한, 나름 산뜻한 텍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온 사계절 내내 사용하시기도 좋고 좀 젊은 분들, 20, 30대 분들이 안티에이징 시작하고 싶다 하실 때 권하기도 좋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크림 역시 제가 30대부터는 리뉴잉 라인을 추천을 드리는데 잔주름과 깊은 주름, 꺼진 탄력, 다크서클까지 이 모든 눈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줄 뿐만이 아니라 세라마이드, 아까 지질의 구성 성분이었죠. 세라마이드가 40% 이하로 부족해지면 아토피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세라마이드가 선사하는 24시간 강력 보습막, 이와 같은 기능이 있는 고기능성 펩타이드와 기립추출물, 좀 더 기능이 강화된 아이크림을 30대 이후에는 사용해 주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롱패딩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겨울철엔 한 겹 더 이렇게 입잖아요. 마찬가지로 피부에도 한 겹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크림 레이어링을 겨울철에 추천드립니다. 리뉴잉 리액티베이션 크림이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먼저 1차 크림으로 바르시고 2차 크림으로 퍼밍 울트라 리프팅 크림을 추천드리는데, 퍼밍 울트라 리프팅 크림은 피부를 보호하는 항산화 영양소 뉴트리라이트에 석류와 아세로라 체리를 함유하고 있고요. 또 강력한 보습과 수분 장벽을 위해서 앞서도 설명드린 스쿠알란, 시어버터, 세라마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성분은 이 시노펩타이드죠. 시노펩타이드, 시그널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의 탄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탄력을 빈틈없이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점점 쓰면 쓸수록 2주, 4주 사용하게 되면 26%의 탄력 개선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력이 고민이신 분들, 특히 이 제품은 한 30대 중반, 40대부터는 꼭 사용하시면 정말 느껴지는 효과, 감동을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솔루션, 겨울철 안티에이징을 위한 항산화 솔루션으로는 비타민C 제품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활성산소에 의해서 결국
산화 과정에 의해서 피부가 노화가 되는 거죠. 활성산소는 자외선 공해, 호흡, 운동, 스트레스, 음주, 흡연, 좀 약간 또 주의해야 되는 게 과식에 의해서도 활성산소가 엄청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피부의 노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안 생기게는 할 수 없지만 활성산소를 중화하거나 제거할 수는 있죠. 그게 항산화죠. 항산화 대표적인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C죠.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또 광노화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서 탄력을 강화하고 콜라겐을 합성을 조절하고 또 브라이트닝, 안색을 정화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C 플러스 히알루론산 트리플 액션은 순수 비타민C 파우더 그리고 비타민 E, 아세로라, 체리에서 수출한 비타민C의 강력한 항산화 트리플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안에서부터 겉에까지 차오르는 수분, 탄력이죠. 트리플 히알루론산, 고분자는 겉탄력, 저분자는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수분력, 그리고 초저분자는 더 안쪽 깊숙이 들어가서 수분을 채워줘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차오르는 촉촉 탱글한 수분 탄력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비타민, 트리플 히알루론산의 효과로 5일 만에 느껴지는 가시적인 변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제품. 자, 이 비타민C 제품 특히 겨울철에 추천드리는데 겨울철에는 비타 콜라겐 캡슐과 함께 사용하시면 훨씬 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타 콜라겐 캡슐은 6가지 종류의 풍부한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으면서 중요한 건 이 콜라겐, 우리 피부에서 점점 빠져가 나가는 콜라겐, 히알루론산, 펩타이드, 단백질, 펩타이드가 피부 속까지 쫀쫀하게 채워주는 역할. 앞서 제가 노화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노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피부 성분, 구성 성분 감소하는 거죠. 다 이게 피부 구성 성분이죠. 이 구성 성분이 감소하는 게 노화라면 구성 성분을 채워주는 게 보다 현명한, 적극적인, 효과적인 안티에이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사용해 주시면 좋고 매일 사용하기엔 좀 번거롭다 하시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스페셜 케어로 겨울철에는 꼭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겨울철에 손상되기 쉬운 피부 장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프랑킨센스 오일을 추천드리는데요. 아티스트리의 오가닉 에센셜 오일은 유기농 원료 100%를 사용하고 있고요. 에코서트, 농림축산부, 식약처, 유기농 인증 완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그니처 오일인 오가닉 에센셜 오일 프랑킨센스 오일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데 특화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겨울철에는 얼굴에 사용하시는 크림 제품에 믹스해서 사용해 주시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손상되지 않게 강화할 수가 있는데 이걸 사실 매일 한 방울씩 섞어 쓰는 거는 굉장히 저는 좀 번거롭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 거 크림 가능하시면 이제 새 거가 이제 한 50g 되죠. 뜯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새 크림에다가 5방울 정도 넣으시면은 되고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면 10방울까지 넣으셔도 돼요. 10방울이면 딱 1%거든요. 그래서 1% 넘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내 피부가 좀 예민하다 하시면 5방울 그리고 조금 내 피부 그냥 괜찮은 것 같아 하면은 10방울까지 넣으셔도 되는데 넣으시고 깨끗한 스파츌러로 이렇게 믹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면은 변질되지 않냐라고도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로마 테라피스트에게 이제 확인된 정량의 요법이고 그리고 이게 썼다가 안 썼다면 당연히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매일 쓴다는 가정하에 한 달 동안 매일 쓴다는 가정하에는 통으로 섞어 쓰셔도 훨씬 간편하게 쓰실 수 있고 저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쩌다가 한 번 쓰는 크림이다. 일주일에 한두 번 쓰는 크림이다. 하면은 그때그때 한 방울씩 섞어 쓰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만 만나면 여기만 오면은 말이 많아져가지고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또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으시고 눈빛이 초롱초롱 하셔서 자꾸 시간을 오버하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도 10분이나 오버를 했는데 사실 할 말이 더 많은데 다음에 와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만 하겠습니다. 또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되니까. 오늘의 내용은 첫 번째는 노화의 징후와 노화의 원리였어요. 어떻게 노화가 나타나는지, 몇 살부터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어떤 관리에 집중하면 좋은지를 먼저 알아보고 또 겨울철에 피부 노화가 왜 심화되는지 그 원인,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와 같은 노화의 가속화에 대처할 수 있는 아티스트리 제품의 솔루션, 윈터 안티에이징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우리 아티스트리 제품의 차별화 포인트 3가지. 차별화된 성분, 그리고 혁신적인 테크놀로지, 압도적인 효능. 이 3가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나름 아직까지는 제가 산 증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6년부터 근 거의 18년, 20년 가까이 아티스트리 제품을 사용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저 49살이잖아요. 50살 될 뻔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 나이로 보여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박수를 쳐주시는 게 바로 제가 그 아티스트리 제품의 또 뉴트리라이트의 산 증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매일매일 또 라이프스타일 개선함으로써 뉴트리라이트 제품 열심히 활용하시고 또 아티스트리의 이 차별화된 솔루션 매일매일 꼬박꼬박 열심히 하셔서 정말 우리의 1년 뒤, 5년 뒤, 10년 뒤가 더욱 아름다울 수 있도록 관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